네, 다시 K월입니다. 이번 대선 각 후보들이 제안한 경제 설계도를 이대호 대표와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요. 자, 대표님, 앞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라고 네. 정리를 해주셨는데 뒤에 대동다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신 것처럼 좀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. 그렇죠. 모든 특히나 후보들이 노동과 이제 기업에 대한 시각은 좀 달랐잖아요. 맞습니다. 모두가 사실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. 노동 정책 그리고 기업 관련 정책인데요.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서 볼까요?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노란 봉투법을 다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.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. 또한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 해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단계적으로 주 4.5일제를 도입하겠다.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공짜 야근을 만들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포괄임금제도 금지시키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다만 지금 경제 환경이 안 좋죠. 그래서 경제계, 기업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네, 옆에 보이는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달랐죠. 맞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이 자유주도 성장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지 않습니까?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세제를 정비해서 민간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대표적으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1%까지 크게 떨어뜨리고요.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최고 50%인 걸 30%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. 또 주 52시간 근로제에다가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몇몇 업종에 예외를 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다만 이거는 반대로 노동계에서 반대할 수 있고 또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어땠습니까? 네, 이준석 후보는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. 지역별로 각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반면에 이 경우에는요. 인력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민생 경제를 한번 짚어보죠. 이 네. 고물가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정말 힘들죠. 자영업 경기 너무 어렵고 폐업도 늘고 있고 또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고 민생 경제 되돌릴 방안 정말 중요한데요. 이재명 후보는요. 일단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. 나아가서 일정 부분은 탕감까지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지역사랑 상품권, 또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늘려서 돈이 더 많이 돌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.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뿐만 아니라 교통비를 절감하는 방안,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넣는 방안, 아동수당도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.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. 소상공인 긴급지원 3대 패키지를 이야기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특별융자, 그러니까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돈을 더 빨리 빌려주자라는 거고요. 새 출발 기금을 활용한 그 채무 조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많은 채무 재조정 또 빚 탕감까지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.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? 결국엔 다시 한번 민간 금융사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.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이제 바야흐로 개인 투자자가 1,500만 명 시대입니다.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과 그리고 내 아이의 성적뿐이다. 뭐 이런 웃지 못할 소리까지 나오는데 좀 어떻게 하면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요? 이재명 후보는요. 자신이 당선되면 2-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. 그것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는 방식입니다. 그렇게 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를 대리하는 이사가 경영진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.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시켜서 한 주당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.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자산 현물 ETF도 허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습니까?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이것도 역시 똑같고요. ISA 계좌의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하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법인세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기업이 벌어서 남기는 돈이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그건 곧
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. 해서 이거는 증시 입장에서 보면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. 또 뿐만 아니라 배당 소득세도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.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통해서 이 배당금을 제3의 월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런 구상으로 보입니다. 네, 모든 후보가 성장에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비슷한 듯 확실히 달랐던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봤고요. K월에서 전해드렸습니다.